자, 지난번에는 이쪽 방향에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최근에 또 이렇게 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좀 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야외에서도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놨네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폭포수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폭포수.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얼음이 얼었죠. 얼음이 얼습니다. 정문 쪽에 도로변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인데, 나름대로의 바이솔 정원 도로변에도 만들어졌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 바로 입구입니다. 여기 아주 상당히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정원 앤 바이솔. 강원도까지 다 넣어요? 어이, 당연히요. 정원 앤 바이솔. 나중에 편집에 입금되니까. 그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트 팍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원 하단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천연 이끼돌을 가지고 미니 풍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늘 배우기만 합니다만, 정원의 바이솔 원장님께서는 오늘은 깨알같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도 잡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도를 한번 잡아봤는데, 이렇게 구도를 잡았을 때 다음 요 작업을 해놓은 그 다음 작업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이제 여기는 돌의 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산을 만들고 여기는 강을 만들어야 이 요 퇴적층도 있고 하니까 돌의 결이 이 산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산을 표현하려면 어디인가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는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 돌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나무를 심으면 모양이 안 난다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위치를 한번 바꿔가지고 요런 상태로 놔도 돼요. 자, 요런 상태로 가 있고 돌이 자, 여기 와서 이 돌이 요런 상태로 누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나무를 하나 심어도 구도가 나무가 심는 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구도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 돌의 형태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나무를 식재할 자리,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장식할 자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하고 뒤로 좀 눕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렇게 뒤로 좀 더 누웠을 때는 여기가 뭔가 좀 이렇게 암벽 산을 올라가는 느낌. 여기는 직벽이 하나 있으니까. 그렇지. 바로 올라가는 벽이 있으니까. 여기는 직벽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누워서 살짝 누워가지고 대칭이 돼 있고 똑같이 서 있다 이러면은 뭐 똑같은 모양은 나겠죠. 똑같은 모양은 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 강이 흐르는 앞돌 같이 생각해가지고 이 강이 흐르는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뒤에 돌이 이렇게 좀 누워 있는 게 그렇죠. 낫지 않겠는가. 그렇네요. 요 구도를 잡는 걸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 뒤에 이제 보조돌을 세워가지고 보조돌을 세워가지고 해놨는데 한번 붙여보시면은 깜빡하고 이 장갑도 안 끼고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지금 이제 작업을 하는데 약간 돌려볼까요? 네, 돌려야 됩니다. 카메라가 조금
이게 상당히 돌리기가 이게 안 되나? 관계없어. 이걸 돌리면 돼. 그걸 돌리지 말고 이걸 돌리면 돼. 네. 그렇네. 네, 이걸 돌리면 되니까. 잠시. 작업하는 면을 한번 살짝. 좀 디테일하게. 지금 받침 밑에 쪽이 고르지 않아서 지금 주춧돌 지금 놓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주춧돌. 고임돌. 고임돌. 예, 고임돌 고임돌을 넣는데 이 고임돌을 각을 잡는 게 지금 이렇게 잘못하면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조금 눕혀서 약간 눕혀서 시각적으로 여기 포인트가 약간 눕혀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눕히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시각을 위로 쳐다보느냐 전면을 보느냐 내려다보느냐. 근데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런 작품을 놓을 때는 보통 허리 높이 정도의 이 받침대를 써서 그 위에다가 이 작품을 얹어서 전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낮이니까 내려다보게 돼 있거든. 내려다보는데 얘를 갖다 바로 세워버리면은 조금 이 눈에 띄는 면적이 적겠죠. 약간 누워 있으면 눈에 띄는 면적이 넓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눕히는 이제 그 각을 지금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 각을 잡아가지고 쳐다보는 형태 같으면 이렇게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오니까 안 좋고. 그렇죠. 쳐다보면은 직벽으로 세워야 되겠죠. 쳐다보니까 직벽으로 세우면 좀 눕혀놓으면은 시각적으로 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약간 눕히는 뒤쪽으로 눕혀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누운 게 지금 보일 거예요. 이 뒤쪽으로 좀 위쪽이 좀 누운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늘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하고 순간 본드 작업.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밑작업을 시멘트를 먼저 좀 뿌려놓고, 그렇죠. 시멘트를 좀 뿌리고, 시멘트를 좀 먼저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 붙을 면적 정리를 하는데, 지금 설명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작품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 경험상 여기에 마감을 잘못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겠죠. 나중에 다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닥에다 완전한 접착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접착을 시키기 위해서 시멘트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다가 본드를 칠 때 완전히 스며들게 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본드가 값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드를 여기 좀 아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끼면 나중에는 떨어진다. 그래서 듬뿍. 고정시키려 이러면은 본드집하고 사돈 맺어야 된다. 본드집하고 사돈 아낌없이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본드를 세멘트 위에 본드를 해서 접착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겠습니다. 바닥면하고 완전히. 이건 뭐 한 1분 정도면 접착이 됩니다. 이게 한 30초도 안 걸리겠죠. 이 접착은. 그래서 30초. 30초. 이거는 이제 순간 강력 본드가 되겠어. 순간 본드. 순간 본드. 순간 접착제. 순간 접착제. 이름이 순간 접착제라고 합니다. 순간 접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 이제 잡혔잖아, 그렇죠? 완전히 잡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본드집하고 사돈 맺어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이거는 기본이 고정이 된 거고 그렇죠. 나머지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보면 뜬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뜬 부분. 뜬 자리들이 있는데 이 뜬 자리들을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휴지를 사용해서 휴지. 이제 이거는 뭐 다 이쪽 석부작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뭐 저렇게 하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석부작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다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이걸 또 말을 때는 이렇게 말면은 이게 풀립니다, 이게.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예.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말아주면 한쪽 방향으로 새끼 꼬듯이. 예, 새끼 꼬듯이 한쪽 방향 이렇게 새끼 꼬듯이 이렇게 맞으면 풀림이 풀림이 이제 덜하다는 얘기예요. 예, 뭐 꼭 이래 말하는 법은 없고. 예. 새끼 꼬듯이 해야지 좀 단단합니다. 좀 단단. 그래서 이제 이걸 넣는 이유는 틈 메우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틈을 메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그렇죠. 역할은 없고 틈을 메기 위해서 집어넣는 건데 이거를 집어넣고 이제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각을 좀 이렇게 들어도 문제가 없죠. 떨어질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제 내려서 본드를 윗돌하고 이 휴지하고 바닥하고 확실하게 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그런 형태가 되겠네.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일단은 이제 그 화장지에다가 먼저 본드가 듬뿍 묻을 수 있게끔 또 다시 한번 또 작업을 하고요. 해주고 요럴 때 가장 중요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시멘트가 듬뿍 묻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만 뿌리면은 바닥에는 안 붙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밑에까지 찔러가지고 눌러서 바닥까지 찔러가지고 찌르고 누르고 합니다. 찌르고 누르고 바닥까지. 그래서 듬뿍 듬뿍 줘야지. 이 본드 아끼면은 절대로 나중에 후회합니다. 임시는 붙어 있지만 세월 가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하겠죠.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 첨벙할 정도로 이렇게 첨벙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야지 견고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석부작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 그 본드가 좀 이게 조금 이제 금액이 있는 쪽이 되다 보니까 네버터로도 아깝거든요. 들어가는 게 아까우니까 본드를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상 이제는 아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제가 처음 할 때 아마 이게 이렇게 좀 작게 뿌렸던 것이 지금 집에 가 있는 게 이렇게 보면은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듬뿍 이렇게 부어줘야만 오래 갈 것 같고 이게 또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또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는 식물로 이제 그 물을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식물을 가지고 물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물을 보면은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접착을 시켜줘야 된다라 하는 거. 요 휴지 집에 이렇게 가까운 데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게 재료니까. 아까처럼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일회용 안 쓰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회용 안 쓰기 정부 범국민 운동을 하는데 음식점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냅킨 있잖아요. 그 냅킨을 가지고 입을 닦잖아, 그렇죠? 휴지를 가지고. 그렇죠. 입을 닦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식당 그 테이블에도 올려놓고 오잖아요. 그 주머니 넣고 오세요. 주머니 넣고 와가지고 이런 데다 사용하면. 그래도 괜찮네요. 쓰레기 안 나오고. 쓰레기 안 나오고. 쓰레기 안 나오고. 내 여기 작품 쓰고. 견고하게 쓰고. 그래서 뭐 또 이 우리가 원예 활동을 하면서 정부 시책에 또 같이 이제 협력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자 식당에 가가지고 입 닦은 냅킨은 가져와가지고 근데 뭐 잘 어렵겠습니다만은 그죠? 그 입을 닦고 나면 야 그거 뭐 그 저기 음식 묻은 거 그 어떻게 그거 주머니 넣어가지고 오냐. 그런데 그거는 또 옆에 있는 종이가 하나 또 냅킨 안 쓴 거 거기다 싸가지고 가져오면 쓰레기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 그날 이 작품 만들 때만 그날만 하세요. 당신은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 이것도 해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게, 뭐, 보통 이게 빨리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만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네. 자, 이게 떨어지지 않네요.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순간 본드로 접착을 하니까 이게. 이게 이제 시간이 가는 것도 우리 하나의 이 작품을 만드는데 몰입할 수 있는 매력이라 하겠지만 그렇죠. 여기에 몰입이 되면 잡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잡생각이. 그렇죠. 그거 예, 하는 예. 동안에는 뭐 예. 전혀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불멍 때린다, 예, 뭐 뇌를 비워준다, 이렇게 뇌를 쉬게 해준다. 똑같이 여기에 몰입을 하면은 잡생각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불멍 때리는 효과가 같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내가 하나의 작품 만드는 그런 부분에 희열감도 있지만 뇌를 또 식혀주는 예. 예, 이런 경우도 하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가겠죠. 안 떨어지진 않겠죠. 거짓말 전부 다 한 100년 갈 것 같습니다. 100년. 100년. 뭐, 천년 만년은 좀 어렵고요. 한 100년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 솔로 이렇게 또 닦아주는 또, 필요합니다. 이거를 좀 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에폭시 본드라고 아하. 네, 에폭시 본드라고 두 가지를 혼합해서 우리 그 묘비 비석, 묘비 비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예, 거기에다가 접착시키는 에폭시 본드라고 있어요. 에폭시 본드.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드를 사용을 하면 그거는 뭐 완전히 이제 장기 보장이 완전 되겠네요. 예, 장기 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 순간 본드보다는 더 좋은 에폭시 본드가 있답니다. 네. 에폭시 본드. 요런 거는 이제 바탕이 이렇게 날카롭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저희들처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갈아냅니다. 이거를 예, 요거를 좀 갈아내가지고 예, 좀 잘라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접착이 완전히 완성이 될 수 있게끔 잘 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해야지만이 디탈이 없는데 이걸 갖다 지금 강제로 세우게 되면은 좀 디탈이 생기거든요. 네. 디탈이 생기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식재 작업을 할 때 생명토를 가지고 여기를 좀 보강하면은 좀 더 이제 그 견고하게 예, 만들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자, 이게 저 하면서 여러 군데 그 유튜브에 바이솔 제작 과정을 뭐 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잘 보시죠. 예. 자, 그리고 이거를 옆에 이제 그 도를 고정시킬 때 밑에 받침대 보다가 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생겨요. 받침대 보다가 나오는 수 생기면 나중에 작품 지원시회 같은 데 나갈 때 그렇네요. 이동할 때 이게 받침대보다 튀어나가면은 받쳐서 떨어지는 수가 생겨요. 그렇겠네요. 박스 포장을 해야 된다는가 이럴 때 힘들거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서 안에다가 집어주는 거, 넣어주는 거, 예, 받침대보다는 바깥에 나가지 말라, 아마 이런 뜻입니다. 예, 받침대보다 바깥에 나가면 운반, 포장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항상 섹터 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섹터 그렇죠. 안에. 그 안에서 예. 오후에 뜨거운 온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배수가 잘 안 되면은 물이 아침에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온도가 되면은 이 속에 있는 물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땅 같으면 자기들이 바닥에서 지열로 자연적으로 조정이 다 되는데 이 하부는 통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거든. 그렇겠네요. 예, 이거는 인간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서 빨리 배수가 돼야지 오후에 뜨거운 해가 지더라도 뿌리를 익히지를 안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 문제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바닥에 흙을 너무 두껍게 쓰면은 문제가
생긴다. 발생할 수가 있다. 생긴다라는 거는 제 주장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생각 그냥 있다. 이거 말씀이 아주 여기까지만.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오해가 소지가 없도록. 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는 흙이 높고 여기는 지금 흙이 낮아요. 그렇네요. 네, 흙이 낮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눈향, 향나무를 하나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향나무. 네, 눈향, 누워서 크는 향. 예, 향나무를 하나 올려볼 텐데 이거를 올리기 전에 미리 손질을 누운 향. 예, 누운 향인데 눈향. 예, 누운 향. 누운 향인데 이름이 눈향입니다. 예. 그 이제 누운 향인데 눈향으로 하는데 이게 왜 눈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이게 고산지대에 해발 1000m 이상 이르되는 고산지대에 이 나무가 살면서 바람이 세잖아요. 그렇죠. 예. 바람이 세니까 얘가 서서 클라 하니 바람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아하. 그래서 얘네들이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야 그럼 우리 바닥에 붙어 살자. 그래서 얘네들이 바닥에 쫙 붙어 살다 보니까 바람이 위로 지나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바닥에 누워버리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제 강풍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바닥에 기어가는데 이게 요즘에 그 돌틈 사이에 조경목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가. 눈향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누운 향인데 어떻게 눈향으로 바뀌었죠? 이게 그 누운 향 이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누웠다를 갖다가 그냥 눈향 이렇게 줄여서 쓰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줄여서 눈향. 보는 눈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심을 때 이 전지를 해주는데 전지를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잎을 볼 것인가. 그렇지. 하나는 내가 이 줄기를 볼 것인가. 그래서 잎을 보는 거와 줄기 보는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이 석부작에 들어가는 거는 줄기를 보는 게 상당히 그 좀 더 가치가 있게끔 보이거든요. 이 석부작의 작품의 가치가 있게끔 좀 더 멋지게 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이 줄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처음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 잎을 그냥 쳐내지만 이게 봄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삽목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친 가지를 갖다가 다시 땅에다 꼽으면 이게 삽목이 됩니까? 땅에다 꼽으면 삽목이 우리나라 순수 말로 하면 끝꽂이입니다. 끝꽂이. 그 한문으로 삽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 되면 나무가 좀 더 이제 좀 더 석부작은 잎보다는 줄기다. 그렇죠. 이거는 그 산을 바깥에 있는 자연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에 견디는 모습, 자연에 견디는 모습을 그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눈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산 지역에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누워 있는 나무다.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갖다 여기다 그대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람이 이것을 산이라고 봤을 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많이 불겠어요. 바람이 골 쪽으로 자연은 골 쪽으로 많이 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부는데 만약에 나무를 이렇게 세웠다. 이게 잘 안 맞겠죠? 그럼 나무를 이렇게 세운다. 이러면 이 골에서 나무가 가는 방향으로.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골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앞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누운 거를 같이 연출을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연출. 그러네. 자연하고 비슷하게 맞추려면. 그러니까 그냥 세워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자연에 가깝게 표현을 해주자. 그렇지. 그러면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누워서 앞쪽으로 살짝 그렇죠. 한 15도 각도로 이렇게 누운 상태로 어차피 나무 특성상 눈향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이 나무도 생존하면서 또 환경을 또 지배받으면서 그 생존하시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생명토의 나무를 심다 보면은 이 바닥을 신경을 안 쓰면 공기가 들어가요. 이 바닥 속에. 바닥 속에. 예,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공기를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심으면 나중에 나무에 사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지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 바닥 작업을 뿌리가 붙을 수 있게끔 다져주고, 예, 뿌리는 다져주고, 밑바닥, 그러니까 밑바닥. 뿌리를 안착시키기 전에, 전에 밑바닥을, 예, 밑바닥을 다져서, 예, 뿌리가 안착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뿌리를 안착을 시켜가지고 식재를 하는 걸로, 예, 식재를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좀 흙이 좀 조금 풍부해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석부작 돌에다가 뿌리가 자기가 붙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흙을 쓰면 안 돼요. 흙을 많이 쓰면은 뿌리가 흙에서 돌기 때문에 돌에가 달라붙지를 못하거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돌에다가 이 나무를 갖다 붙일 때는 최대한 흙을 들써가지고 잔뿌리가 나면서 돌을 감게끔 해야 되거든.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예, 밑에다가 흙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는 걸로. 이렇게 돌에서 붙일 때는 흙을 작게, 그 다음에 이 평지 쪽에 있는 이 밑쪽에 나무가 할 때 좀 두껍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맨 땅에다 나무 심으니까 흙이 좀 있어야 되고. 예. 자, 예. 그럼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렇죠. 참 이치는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가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나무가 이제 식재가 됐단 말이에요. 올 바람을 타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식재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식재된 부분인데 이제 이끼를 입히거든요. 이끼. 이끼를 입히는데 이 이끼는 물을 흡수를 해서 물을 좀 덜 날려주는 빨리 마르지 않게끔 하는 예, 그런 효과.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그냥 생명토가 있는 거하고 이끼가 올라가는 거하고 시각적 효과가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예.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끼를 저기다 묻어주는데 또 이 바위 밑에 이러면은 당연히 이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비슷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이끼를 올리는 방법이 전체 이끼를 쌀 수도 있는데 좀 더 표현을 하자 이러면은 지금 요게 이제 바닥에 기생하는 식물이에요. 이게 바닥에 기생하는 식물인데 이걸 뒤에다 그냥 깔아놨을 때 하고 이끼가 깔렸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생각나면은 나중에 생각나면은 밑에 자막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이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뿌리를요? 네. 뿌리를 얘네들은 지금 잘랐지만은 이 밑에 지금 뿌리가 안 보이죠? 없네요. 잘랐지 뿌리가 안 보이잖아, 그죠? 예, 얘네들은 위에서 그냥 바닥을 기어댕기면서 잎만 땅에 대면 그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끼를 씌우지 않고 그냥 생명토에다가 바로 붙여주면은 얘네들이 생명토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쫙 붙어버리거든. 그럼 흙이 안 마른 데는 최고네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눌러만 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뭐 성격이 좀 이렇게 무딘 사람은 누우면 그냥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예, 예, 이 양반도 이 식물도 식물 똑같이 그냥 이렇게 눌러만 주면 참 그냥 그대로 편하네요. 자,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쓴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뿌리를 내리면 얘들이 쓰거든. 살짝 쓰면은 쓴다. 쓰면은 전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또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바위를 또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되니까 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끼 작업을 하는 거거든. 이끼 작업을 앞쪽으로, 쪽으로. 앞쪽으로 이끼 작업을 하는데 이 이끼 작업은 그 유튜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끼 접착시키는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저도 다른 거 없이 그분들하고 똑같아요. 이끼 끝부분, 이끼 끝부분, 이끼의 끝부분이 항상 흙 속에 묻혀야 돼요. 이끼의 끝부분이. 끝부분이 생명토 위에 다 덮네요. 그렇죠. 생명토 위에다가 이제는 생명토 위에다가 덮어서 이 원래 이런 작품 하기 전에는 뭐 이끼 이러면은 별로 그 음지식물로 해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거 할 때는 또 이 이끼가 아주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또 여기에 좋아해야 됩니다. 이 이끼도. 또 그런 면에 모양도 있는 면에 이 이끼의 공기 정화 능력, 이끼의 공기 정화 능력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인터넷 정보에서 네이버인데 물어보세요. 네이버 물어보세요. 이끼의 정화 능력, 공기 그렇죠. 정화 능력이 어떻는지 네이버인데 물어보면 네이버가 확실하게 아주 깔끔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뭐든지 이끼 곰팡이하고 비슷하네. 곰팡이도 아무데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이끼는 수분이 있어야 돼요. 이끼는 뿌리로 영양을 공급받는 게 아니고 수분으로 얘네들이 공급을 받아요. 뿌리는 그냥 붙어 있는 작용. 붙어 있는 뿌리는 붙어 있는 역할만 하고. 붙어 있는 역할을 하고 위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가 수분으로 정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날아다니는 수분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이 결을 살려주기 위해서 계곡을 연출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계곡 연출할 때 이렇게. 계곡을 연출한다 그랬는데 자 이래 되면은 여기가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구도상에. 구도상에. 허전하니까 여기다 뭔가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 여기다가 뭔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산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을 하나 놓을 수도 있고 근데 돌을 하나 놓으면은 아주 금상첨으로 올리겠죠. 그렇죠. 돌을 하나 올리면은 그러면 아까 쓰던 돌을 여기다가 놓게 되면 이 돌은 너무 커가지고 이 뒤에를 다 잡아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뒷배경이 완전히 죽네요. 너무 크니까 어떤 방향으로 놔도 이거는 너무 크니까 여기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크고. 이거는 과감하게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써먹게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 맞는 돌을 갖다가 놔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맞는 돌이 없어요. 없죠. 없다 보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굵은 마사를 써가지고 굵은 마사를 가지고 경변? 경변. 우리 강가에 가면 강짜갈이 쫙 모여 있는데 맞죠? 굽이치는데. 강짜갈이 쫙 모여 있는 굽이치는 곳. 거기를 이제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네요. 모래보다 더 큰 자갈톱, 이런.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제 강짜갈로. 강짜갈로 모여 있는데, 자, 요 사이에, 강짜갈 사이에, 이 또 흙을, 생명토를 넣어서
어차피 뭔가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 토대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가의 초원, 초원, 예. 겨울가의 초원 풀밭, 음, 예. 초원 풀밭을 지금 이제 여기다 하나 연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친구가 돼야 됩니다. 아, 이게 그렇죠. 본토하고는. 예, 예. 절대 아끼면 됩니다. 그들 동안에 여기에다가 이제 강에 가면 이렇게 이제 그 돌이 예, 돌이 이 겨울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겨울가로 축대 싼 것처럼. 예, 그렇죠. 것처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 2kg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마감을 예. 마감 형태네요. 그렇죠. 예, 마감을. 2kg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데 2kg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이제 시각적으로 그렇죠. 예, 조금 이제 그 좀 깨끗하게 보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중간 정도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중간 정도. 자, 뒷면 보이시죠? 그다음 측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색깔 모래인데 물을 이제 연출시키는 거거든요. 물을 주변에요? 네. 주변에 뭐 하천 뭐 계곡 물을 연출시키는 거라서 그래서 이 파란색 모래. 예. 지금은 이제 마감 작업 중에 하나가 여기 파란색 하천을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하천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순간 본드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하천강 사이에 짱돌, 조각돌 이런 것도 덤숭덤숭 하나 이렇게 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 저 하천 사이에 물결도 좀 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연출하기 위한 하얀 색상 이런 것도 살짝 넣어서 자연과 가까운 그런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이소를 이제 마지막으로 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뿌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굵은 뿌리들. 굵은 뿌리. 굵은 뿌리들은 쳐주는 게 잘라주고요. 좋아요. 쳐주는 게 좋고. 어쨌든 모든 식물은 장뿌리가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장뿌리가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심는 면적이 낮잖아, 그죠? 낮는데 굵은 뿌리를 놔두게 되면 굵은 뿌리 꺾이면은 부러지는 수가 생기거든. 부러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화단에 심을 때는 굵은 뿌리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석부작을 하면서 흙이 얕은 곳에 심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굵은 뿌리를 제거를 하고. 굵은 뿌리 제거하고. 그렇죠? 이게 꺾이면 이게 꺾이면 식물에 엄청난 이제 그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굵은 뿌리는 다 잘라버리고. 잘라버리라. 가는 뿌리. 이렇게 해서 바닥을 이렇게 피워주면은 꺾이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또 하나는 집어넣어 가지고 위로 밀어는 반대쪽으로 밀어놓고 그러면은 뿌리가 지금 하나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하나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양짝으로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가거든.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바닥에. 자, 보시죠. 요게 지금 이끼가 붙은 이끼. 아까 약간 죽어있던 것이 물을 뿌리니까 바로 살아났습니다. 보시죠. 아주 파란색으로 보시죠. 아주 파란색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요 밑쪽으로 해서 바이솔이 두 개가 심어져 있고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시죠.